예,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근데 소리 잘 들립니까? 저는 잘 안 들리는데. 어떻게 시장님 괜찮습니까? 자료 다 받으셨죠? 예. 오늘 우리 뭐 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개정세법이요? 자, 개정세법 매년 제가 강의하는데 오늘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개정 전을 알아야지만이 개정 후를 알 텐데. 자, 한번 호구조사 해보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몇 회였었죠? 28회. 예, 내려주시고. 27회. 예, 여기까지는 좀 기억나실 겁니다. 그 전부터는 안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산기는 다 준비하셨죠? 계산기 준비해 주시고. 올해 세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 양도세 파트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일단은 주어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집중 좀 해주시고. 한 시간은 3시간이 될지 4시간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는 거 봐가지고 2시간 만에 끝낼 수도 있고, 안 되면은 3시간, 4시간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부터 가볼까요? 1페이지. 올해 가장 핫 이슈는 양도세뿐만 아니고 소득세 세율이 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소득세 최고 세율 조정 옆에다가 자, 오래간만에 별표 3개. 별표 3개가 가장 많은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작년까지는 우리가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었는데 올해부터는 7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과세 표준 1,200만 원 이하까지는 6%고 4,600만 원 이하까지는 15%, 8,800 이하까지는 24%, 1억 5천만 원 이하까지는 35%였는데 올해부터는 3억 구간을 생겼습니다. 3억 구간을 3억 원의 동그라미. 자, 그리고 3억에서 5억까지가 40%고 5억을 초과하는 것은 42%입니다. 그럼 가장 낮은 세율은 6%죠. 가장 높은 세율은 42%. 칸술세에 보시면 7칸입니다. 그래서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7단계 초과 누진세율. 가장 낮은 세율은 6%에서 가장 높은 세율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 자, 한 장 넘겨서 2페이지로 갑니다. 자, 2페이지에 보시니까 표가 3개가 있죠. 그 표 3개에다가 별표 3개 칩니다. 별표 3개.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자, 맨 위에 보니까 우리가 가장 낮은 세율 6에서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죠. 자, 그 밑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로부터 1,200만 원까지 몇 프로입니까? 6%. 그리고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까지가 15%. 4,600만 원 초과 얼마죠? 8,800만 원 이하까지가 24%. 그 밑에는 8,800 초과 1억 5천 이하죠. 1억 5천 이하는 35%. 1억 5천 초과 3억 원 이하. 몇 프로입니까? 38%. 그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까지가 40%. 그리고 5억 원을 초과하는 거. 이것은 가장 높은 세율인 42%죠. 가장 낮은 세율 6에서 가장 높은 세율 42%까지 칸술세에 보면은 7칸이 되겠죠. 7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어떻게 이 표 암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암기할 필요 없을까요? 암기하면 좋겠죠. 그런데 저도 암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실무에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그 책상 위에다 끼워놓으면 됩니다. 대신 이제 사람들이 묻죠. 나 이번에 아파트를 팔았는데 세율 몇 프로 적용 대상이냐고. 그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준비하시고 이번에 내가 아파트를 5억에 팔았습니다. 다시 4억에 팔았습니다. 4억에. 세율은 몇 프로죠? 이제 안 넘어갑니다. 4억이더라 그러면 5억이 하니까 40%.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의심합니다. 이 사람 진짜 공인중개사 맞을까?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기본이 뭐다? 맨 위에 나와 있는 과세표준. 과세표준의 동그라미죠. 얼마에 팔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팔아서 얼마의 차익이 발생했고 그에 따른 과세표준이 얼마인가 그 금액 갖고 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세표준이 4억이라고 볼까요? 4억 원. 그러면 몇 프로 구간입니까? 3억 초과 5억이야. 40%가 되겠죠. 근데 옆에 보니까 누진 공제액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은 가장 낮은 세율 6%. 빼주는 거 없죠. 15% 누진 공제액 얼마입니까? 108만 원. 그 밑에 24%는 522만 원. 35% 옆에는 1,490만 원. 38%는 1,940만 원. 40% 옆에 보니까 2,540만 원. 그리고 42% 옆에 보니까 3,540만 원.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 연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계산기 꺼내시고. 준비되셨죠? 네. 과세표준 5천만 원. 산출세액 얼마입니까? 제가 지금 물은 것은 과세표준 5천만 원일 때 산출세액 얼마인 걸 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답변하실 때 5천만 원 24%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과세표준 5천만 원. 자, 5천만 원은 8,800 이하 있겠죠. 확인되었습니까? 그러면은 계산기 같이 한번 눌러볼까요? 과세표준 5천만 원 곱하기 24%는 0.24 빼기 누진 공제액 522만 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 나옵니까? 678만 원. 지금 분위기 파악해 보니까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이 정답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과세표준 5천만 원이더라. 이거 누를 수 있어야 됩니다. 5천일 때는 24% 곱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누진 공제액 522만 원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산출세액은 678만 원이 나옵니다. 지금 몸 풀고 있습니다. 다 나오셨죠? 자,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두 번째 문제, 과세표준 1억 원.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까보다는 굉장히 신중해졌는데요. 자, 1억 원 어느 칸에 있습니까? 1억 원은 여기쯤에 있겠죠? 1억 5천 이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같이 적어드리면은 과세표준 1억 원 곱하기 35%니까 0.35 빼기 1,490만 원. 그러면 2,010만 원이 나오겠죠. 자, 지금 무슨 얘기인가? 아까 아파트를 4억에 팔았다 그랬죠. 4억에 팔았는데 취득가액 빼주고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과세 표준이 5천만 원 나왔더라. 그럼 기본세를 적용할 때 산출세액은 얼마 내는가? 678만 원. 똑같은 사례 아파트를 4억에 팔았는데 취득가액 빼주고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과세 표준이 1억 나왔더라. 그러면 산출세액은 2,010만 원. 과세 표준 금액에 따라서 세율 계산해서 산출세액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과세 표준 2억 원.
과세 표준 2억 원은 어느 칸에 있습니까? 여기 있겠죠? 3억 원 이하 칸에. 그러면 똑같이 해볼까요? 여기다가 2억 원 곱하기 38%니까 0.38 빼기 1,940만 원. 그럼 얼마 나옵니까? 5,660만 원. 좋습니다. 계산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 앞에 손님이 있고 손님이 묻기를 나 이번에 아파트 팔면은 세율, 기본 세율 중에서 산출세액이 얼마 나오는가 이거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뭐 24% 냅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누진 공제액 꼭 빼줘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오려가지고 책상 밑에다가 꼭 좀 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세율 연습했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걸 바탕으로 바로 밑에 두 번째 올해 개정세법 중에 하이라이트 기본 세율에다가 10%포인트를 가산합니다. 10%포인트 플러스 거기에 동그라미. 그러면 낮은 세율 6에다가 10을 더하니까 여기에다 10을 더하니까 16이 되겠죠? 그리고 25, 34, 45, 48, 50, 그리고 52%.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낮은 세율 16에서 가장 높은 세율 52%까지 7단계 초과 누진 세율. 그리고 누진 공제액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경우에 이런 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첫 번째, 비사업용 토지 팔았을 때. 두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1세대 2주택자가 그중에 한 채를 팔면 이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럼 어차피 4월 1일부터 시행될 거니까 지금 알고 있는 게 좋겠죠? 다시 한번 기본 세율 철저하게 알아두시고 6에서 42%까지 7단계 초과인세율 올해 세법 개정되었더라. 거기에다가 10%포인트 가산한다. 10%포인트 가산이라는 것은 16에서 52%까지 누진 공제액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율은 언제 적용할 것인가? 비사업용 토지 팔았을 때. 또 하나가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중에 하나를 팝니다. 어디에 있는 거 팔 것인가?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 팔았더라. 그러면 기본세율에다가 10%포인트 가산합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기 눌러볼까요? 지금 비사업용 토지 또는 1세대 2주택자가 그중 하나를 조정대상 지역 있는 걸 팔았다는 겁니다. 10%포인트 가산이죠? 그러면 과세 표준 5천만 원일 때 산출세액은 얼마 나옵니까?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해볼까요? 5천에다가 이제는 34%니까 0.34 빼기 누진 공제액은 똑같더라. 522만 원. 그럼 얼마 나온다? 1,178만 원. 그럼 아까보다 거의 500만 원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습니까? 만약에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3월 말까지 팔았더라. 3월 말까지 팔면 기본세를 적용하니까 6에서 42%. 그럼 아까 24% 구간이니까 678만 원 나오죠. 그런데 2개 있던 사람이 그중에 하나를 조정대상지역으로 팔았다는 겁니다. 4월 1일 이후에 팔면은 선출세액은 1,178만 원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일하실 때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걸 묻습니다. 3월 말까지 팔면 세금 얼마 내야 되고 그 이후에 팔면은 얼마나 더 내야 되는가?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한테 빨리 팔아라. 그런 얘기 하는 게 낫겠죠. 빨리 팔게 해가지고 내가 계약서 쓰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지금 손님들이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습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1억 원이더라 그러면 10%포인트 가산할 때는 45%니까 0.45이 되겠죠? 빼기 1,490만 원. 될 수 있으면 많이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1억 원 곱하기 0.45 빼기 1,490만 원. 3,010만 원. 1,000만 원이나 더 내야 되는데요. 1,000만 원. 그러면 2억일 때는
48 빼기 1940만 원. 7,660만 원. 이때는 거의 2천만 원 더 내야 되는데요. 되시겠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기본세율에다가 10%포인트 가산한다.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하더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 어느 경우에 적용한다고요? 비사업용 토지 팔았을 때. 그리고 1세대 2주택자가 그중에 하나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 팔았더라. 그러면 기본세율에다가 10%포인트 가산합니다. 자, 그럼 거기서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가 뭡니까? 일단은 반대말. 비사업용 토지의 반대말은 사업용 토지가 되겠죠? 사업용 토지부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업용 토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목에 맞게 사용하는 땅. 사업용 토지라는 것은 지목에 맞게 사용하는 땅.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는 지목에 맞지 않게 사용하다 판 땅을 얘기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농지를 갖고 있다가 팝니다. 농지. 그러면 그 땅을 농사를 짓다가 팔았더라. 지목에 맞게 사용하다 판 거죠. 그때 뭐라 부르고? 사업용 토지. 그런데 농지를 팔았는데 내가 농사를 안 짓고 있다 팔았습니다. 그 땅을 뭐라 부른가? 비사업용 토지. 그러한 비사업용 토지 팔면은 기본세율에다가 10%포인트 가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실무에서 보면은 내가 저 시골에 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내가 아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 소유자는 서울에서 살고 있더라. 우리가 보통 부재지주다 그런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고 있다가 그 농지를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서 지금 영농에 사용하다가 팔았다는 겁니다. 그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땅을 팔면은 기본세율에다가 10%포인트 가산하는 겁니다. 확인되셨죠? 네. 자, 쭉 내려가서 세 번째 표. 자, 기본세율에다가 이번에는 20%포인트 가산합니다. 20%포인트 플러스 거기에 동그라미. 그러면 6에다가 20을 더하니까 26에서 그럼 여기는 35. 저도 아직 개정세법이 입이 안 돼서 여기는 44, 여기는 55, 58, 60 그리고 가장 높은 세율은 62%. 그래서 표현할 때 낮은 세율 26에서 가장 높은 세율 6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느 경우에 적용될 것인가?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3개 이상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팔았는데 어디 있는 거 팔았는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 팔았더라. 그러면 기본세율에다가 20%포인트 가산합니다. 역시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지금 20%포인트 가산이더라 그러면 과세 표준 5천만 원. 세율은 이제 0.44 빼기 522만 원. 계산 좀 해주시겠습니까? 5천만 원 곱하기 0.44 빼기 522만 원. 1678만 원. 엄청나네요. 3월 말까지 팔면은 주택 3개 이상 갖고 있던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팔았더라. 3월 말까지 팔면 678만 원. 4월 1일 이후에 팔면은 1678만 원. 거의 1000만 원 이상 내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고 그러다 집에 가서 열심히 복습해야지 그 생각 버리시고 오늘 수업 시간에 들 수 있으면 다 끝내고 가셔라. 확인되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 암기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책상에 놓으시고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가장 대표 기본세율부터 알고 있어야 되겠죠. 기본세율은 낮은 세율 6에서 가장 높은 세율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 중요한다. 그럼 사람들이 물었을 때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 곱하고 누진 공제액 빼서 산출세 대충 얼마 나온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올해 4월 1일부터 신설되는 규정 10%포인트 가산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16에서 52%까지 7단계 초과뉴세일인데 무엇을 팔았는가? 비사업용 토지. 또 무엇을 팔았는가?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팔았더라. 그리고 기본세율에다가 20%포인트 가산하는 게 있더라. 그럼 20%포인트 가산하면 26에서 가장 높은 세율인 6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 어느 경우인가?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어디 있는 거 파는가?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 팔았다.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정대상 지역은 어딘가? 자, 오른쪽 밑에 것부터 보겠습니다. 밑에 거 보시면 조정지역 동그라미,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조정지역 같은 표현입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서울특별시는 전 지역이고 2번에 부산광역시, 뭐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기타가 있겠죠? 자, 그 밑에 3번에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고양 등등이 있습니다. 4번에 기타. 확인되었습니까? 이것도 역시 책상 밑에다가 껴놓으시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다.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맨 위에 2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폐지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기억나십니까? 뭐가 기억납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 우리 세법에서는 오랫동안 보유고 팔았더라 그러면 세금을 좀 깎아주죠. 장기는 몇 년 이상인가? 3년 이상 보유고 팔면은 세금을 깎아주는데 안 해주는 규정이 신설됐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미등기로 팔면 안 해줍니다. 그리고 2번, 3번 묶으시고 그 밑에 4번, 5번 묶습니다. 자, 2번, 3번은 1세대 2주택을 얘기합니다. 2번, 3번 묶어서 1세대 2주택이라고 적어놓으시고 그리고 4번, 5번 묶어서 1세대 3주택 이상. 다시 한번 2번, 3번 묶어서 1세대 2주택. 4번, 5번 묶어서 1세대 3주택 이상. 물론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 판 경우입니다. 자, 법조문 보시면 첫 번째 미등기로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고 2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팔면 안 해준다. 3번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 동그라미 조합원 입주권 동그라미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각각 한 개씩 보유한 경우에 해당 주택.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그 주택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주택이 뭡니까? 뭐 주택이죠.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곳. 이게 주택이죠. 뭐 법조문에는 상시,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수 토지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쉬운 말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게 주택. 자,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이 뭡니까? 자, 하나도 모르신다는 가정하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낡은 아파트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내가 갖고 있다는 거죠? 철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받는 권리가 뭔가?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은 보통 언제부터 생기는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은 날부터. 자, 재건축을 하더라 그러면 그 기존의 아파트 건물에 사망 선고가 떨어집니다. 그날을 뭐라 부르는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그날부터는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권리로 봅니다. 그 권리를 뭐라 부르는가? 조합원 입주권.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아파트 철거되고 나중에 새로운 재건축한 아파트가 완공되겠죠. 완공될 때까지 나는 뭘 갖고 있는가? 조합원 입주권. 새로운 아파트가 완공되었더라 그러면 그것은 뭐에 속하는가? 주택. 왜? 들어가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분양권. 분양권은 뭡니까? 자,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재건축한다고 볼까요? 다들 우리 조합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끼리만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내야 되겠죠. 새로운 아파트 철거하고 저희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새로운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지은 아파트에서 같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주는 권리가 무엇인가? 분양권. 쉽게 생각하시면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 그냥 내가 아파트나 땅이나 건물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권리를 받았더라. 그게 바로 조합원 입주권이고, 기존에 갖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뭐 보통 일반 분양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생기는 권리를 뭐라 부르는가? 분양권. 자, 그러면 분양권은 언제 주택이 되겠습니까? 아파트 완공되었을 때. 되시겠죠? 자,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 분양권 구별해 드렸습니다. 세법에서는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 분양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두 다리 쭉 뻗고 못 자지 않습니까? 기존의 아파트가 철거됐더라. 완공될 때까지 내가 어디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자겠습니까? 그거는 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숫자 계산할 때는 포함시킵니다.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 숫자 계산할 때는 포함시킨다. 이에 반해서 일반 분양권은 주택 숫자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 분양권, 우리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택 숫자 계산할 때는 조합원 입주권은 포함되는 것이고 일반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3번에 보시면 이 사람 두 개 갖고 있죠. 하나는 주택, 또 하나는 조합원 입주권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숫자에 포함되니까 우리가 주택수 따질 때 이 사람은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뭘 팔았다? 주택. 그러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 판 거나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확인되었습니까? 네. 자, 똑같이 4번, 5번 가볼까요? 4번에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를 팔았는데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 팔았더라.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5번으로 가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역시 주택 동그라미,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 동그라미.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이라는 얘기죠.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을 팔았더라. 그럼 역시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 숫자에 포함돼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수 합치니까 3 이상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래서 양쪽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자, 맨 위에 보시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우리 안 해주는 것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미등기로 팔았더라. 2번, 3번은 1세대 2주택자가 어디 있는 거 팔았더라?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 팔았죠?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고 왼쪽으로 가서 10%포인트 가산한다. 되시겠습니까? 다시 주택 두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팔았는데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 팔았더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고 왼쪽으로 가서 세율은 10%포인트 가산한다. 그리고 4번, 5번은 1세대 3주택 이상자. 물론 의미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건 수 합쳐가지고 3 이상인 경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팔았더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주는 것이고 왼쪽으로 와서 세율은 20%포인트 가산한다. 여러분 보기 편하게 제가 이렇게 편집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어딘가? 서울특별시 전 지역, 그리고 부산광역시 일부 지역이고 경기도 그리고 기타 지역이 속한다. 확인됐습니까? 네. 오늘 오기 전에 굉장히 걱정하고 왔습니다. 아까 개정세법 할 때 개정 전이 기억나야 되는데 기억 안 나실 거라고 전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걱정했던 것은 이 속산표 이걸 어떻게 해서 설명드릴 것인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얘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기본세율에다가 10%포인트 가산한다. 여기다 10을 더하고 누진 공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20%포인트 가산한다 그러면 20 더하고 누진 공제는 똑같더라. 틀 잡아놓으시고 어느 경우에 10%포인트 가산인가? 비사업용토지 팔았을 때.
1세대 2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 팔았을 때 20%포인트 가산은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 팔았을 때, 그리고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이상 따질 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숫자를 합쳐가지고 따진다. 주의하실 것은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일반 분양권은 주택 숫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 실무에서는 전문가 얘기 들으실 겁니다. 가능하십니까?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로 가볼까요? 4페이지. 자, 3번에 보시면 양도세 세율이죠. 거기다가 별표 3개 쳐놓으시고. 자, 첫 번째, 무엇을 팔았는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팔았습니다. 토지 동그라미, 건물 동그라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동그라미.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 표로 들어가니까 미등기로 팔면 70%입니다. 등기하고 팔았더라. 1년 미만 보유 팔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팔면 40%고 2년 이상 보유 팔았더라. 아까 보신 기본세율 6에서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 확인됐습니까? 자,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던데, 어떤 사람이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등기하고 팔았는데 6개월 보유하고 팔았습니다. 6개월 보유하고 세율은 몇 프로다? 50%죠? 그러면 과세 표준이 1억이더라. 그러면 1억에 바로 50% 곱하는 겁니다. 1억에 50% 곱하면 5천만 원 나오는 거죠? 주의하실 것은 여기에 나오는 속산표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이 속산표는 언제 보는 거다? 6에서 42% 초과 누진세율, 그거 적용할 때 빠르게 계산하는 속산표라는 겁니다. 기본세율이 아닌 50%, 40%는 이 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과세표에다가 그냥 전체에다가 50%, 40% 곱하는 겁니다. 자, 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조정대상 지역 동그라미. 조정대상 지역 내 그 다음 밑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가로속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일반 분양권. 우리 법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있는데 가로속에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그게 뭘 얘기하는가? 일반 분양권.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아까 일반 분양권이 뭔지는 아시죠?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약금 치르고 팔았더라. 조정 대상 지역 안에 팔면은 무조건 50% 세율 적용합니다. 무조건 50% 세율. 그럼 확인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일반 분양 받았네요. 계약금 냈습니다. 6개월 만에 팝니다. 주로 P를 받고 팔겠죠. P 1억 받고 팝니다. 세율 몇 프로다? 50%죠. 그럼 1억 원에 50%니까 5천만 원 양도세 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일반 분양권 계약금 치렀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팝니다. 1년 6개월 만에 과세 표준이 1억 원 있더라. 세율은 몇 프로다? 서둘지 마시고 그 분양권 어디 있는 거 팔았는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 팔면 무조건 50%.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아닌 곳에 있는 일반 분양권 팔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그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세율 표에서 보시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거기에 속하는 거죠. 세율은 40%. 그러니까 서둘지 마라. 세 번째 사례 일반 분양권 팝니다. 당첨 계약금 치렀네요. 그리고 2년 지나서 거의 입주하기 전에 완공되기 전에 파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P가 거의 한 2억이 올랐습니다. 세율은 몇 프로다? 그렇죠. 한번 뒤지니까.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걸 팔면 무조건 50%. 조정대상 지역 아닌 곳에 있는 걸 팔았더라. 그럼 위로 올라가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이니까 6에서 42%. 확인되셨습니까?
올해 세법 개정에 이것도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첨권, 일반 분양받은 사람들이 중간에 피를 바꿔서 막 넘기더라. 그러면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고자 올해 개정세법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일반 분양권 팔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50%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되셨죠? 네. 자, 그런데 가로수에 보시면 다만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주택이 없어요. 주택이 없는데 일본에 일반 분양에 들어가서 당첨돼가지고 계약금 치렀죠. 그 상태에서 중간에 어쩔 수 없이 파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까지 딱하게 50% 중과세 하진 않겠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몇 프로로 과세하겠다? 6에서 42%? 그러지 마시고 당첨되고 1년도 안 돼서 팔면 50%, 당첨되고 1년 지나 2년 미만 그 기간에 팔면 40%, 2년 이상 지나서 팔면 6에서 42%. 되시겠죠? 자, 3번에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가 뭐다? 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지목에 맞지 않게 사용하다가 파는 땅을 비사업용 토지. 10%포인트 가산한다. 그래서 16에서 5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주택 동그라미, 조합원 입주권 동그라미. 뭘 팔았다?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 팔았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경우 미등기로 팔면 70%입니다. 등기하고 팔았더라. 1년 미만 보유 팔면 40%. 1년 이상 보유 팔면 6에서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를 주게 합니다. 기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2번 1세대 2주택 중과세에 대한 얘기인데 옆에다가 10%포인트 가산이라고 적을까요? 1세대 2주택 10%포인트 가산인데 자, 먼저 기역, 니은 묶으시고 아까 앞에서 본 거 또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기역은 조정 대상 지역 동그라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죠. 1세대 2주택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자, 니은 조정 대상 지역 동그라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 동그라미, 조합원 입주권 동그라미. 각각 한 개씩 보유하고 있더라. 다시 한번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 숫자 계산을 때는 포함한다. 그럼 이 사람은 주택 하나, 조합원 입주권 하나, 주택수는 2개에 속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주택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디귿처럼 어떻게 하는가?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 기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정합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연습했던 거 16에서 52%까지 16에서 5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를 주게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리을에 보시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입니다. 1년 미만 밑줄. 1년 미만일 때는 A와 B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거로 합니다. MAX는 둘 중에 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A번은 기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 중에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 조금 전에 연습하신 16에서 52%그 세율 중에서 나온 산출세과 두 번째는 1년 미만에 대한 세율인 40%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걸 하는 겁니다. 분명히 어려워진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계산기 눌러봐야 됩니다. 자동인데요. 네, 계산기 딱 꺼내시고. 어떤 사람이 주택 2개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를 팝니다. 양도세 과세죠.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했더라. 다시 지금 주택 2개 있더라. 그 중에 하나 팔아볼까요? 그럼 저한테 물어야죠. 어디 있는 거 팔았냐고.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 좋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 팔았습니다. 보유기간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그러면 세율은
50%라고요? 지금 주택 2개 있다가 그 중에 하나를 팔았더라.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 그런데 보유기한은 6개월이더라. 세율은 저 위에 나오는 40%. 40%죠? 만약에 과세 표준이 1억이라고 볼까요? 1억의 40%는 1억의 40%는 4천만 원. 4천만 원이죠? 그게 바로 맨 밑에 나오는 B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와 A번을 또 계산합니다. 10%포인트 가산하더라. 그러면 1억은 아까 계산해놨네요. 1억은 여기에다가 45 빼기 1,490만 원. 세금이 3,010만 원. 다시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세율 주택을 내가 사가지고 1년도 안 돼서 팔면 세율은 40%다. 40%인 거 아시겠죠? 그런데 이번 개정세법에 의하면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를 팔았는데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걸 팔았더라. 그러면 1년 미만 보유했더라. 40% 적용한 것과 또 하나는 16에서 52% 세율 중에서 나온 걸 비교해서 큰 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례 내가 주택 2개 있더라. 그 중에 하나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 팔았더라. 과세 표준 1억 있더라. 보유기간 6개월이더라. 그러면 1억에 40% 곱하면 4천만 원 나오겠죠? 그게 바로 B번이 되는 것이고 A번은 기본 세율 넣어야 되겠죠? 속사한표. 그럼 1억 원에다가 10%포인트 가산이니까 0.45 빼기 1,490만 원 했더니 3,01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정답은 얼마다? 4천만 원. 2개를 비교해서 산출세 큰 것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례를 가볼까요? 이번에 내가 주택 2개인 상태에서 하나를 팝니다. 어디 있는 거 파는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 보유기간 6개월 만에 팝니다. 과세 표준이 4억이라고 볼까요? 과세 표준 4억 원. 그러면 맨 밑에 있는 리을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 2개 비교하는 거죠? A번 4억은 어느 칸에 있습니까? 이쯤에 있다는 얘기죠? 5억에서 이제는 50%. 그러면 제가 적어드리면 과세 표준 4억 원 곱하기 50%. 2억 되겠네요. 빼기 2,540만 원. 얼마나 합니까? 2억에서 빼니까 1억 7,460만 원 나오겠죠. 얘가 A번입니다. B번은 4억에다가 40% 곱하니까 1억 6천. 둘 중에 어느 게 크다? 얘가 크다. 정답은 1억 7,460만 원.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작년까지는 1년 미만 보유 팔았더라 그러면 세율 40%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본 세율에서 40%보다 높은 세율 적용되는 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40% 있었는데 올해 세법을 개정하다 보니까 기본 세율에다가 10%포인트 가산하더라. 16에서 52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미만 40%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거로 하라.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양도세 시험 공부하실 때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양도세에서는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됐더라 그러면 둘 중에 높은 세율인가? 아니다. 산출세 계산해 놓고 둘 중에 큰 것. 그러니까 높은 세율이 아니고 둘 중에 큰 것.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취지 설명드리면 작년까지는 낮은 세율이 16이고 높은 세율이 40%까지 했었죠. 42까지. 그래서 1년 미만은 40%였습니다. 1년 미만 보유 팔면 그럼 걔보다 더 높은 세율 적용될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올해부터는 16에서 52까지. 또 잠시 뒤에 보겠지만 20%포인트 가산하더라 그러면 26에서 62까지. 그러면 40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개 비교해서 큰 거로 해라.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5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3번 1세대 3주택 이상이죠. 자, 기억의 조정대상 지역 동그라미.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은 1세대 3주택 이상 동그라미. 그 뒤엔 조정대상 지역 동그라미.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 동그라미, 조합원 입주권 동그라미죠.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다시 한번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하는 거다. 그래서 디귿으로 갑니다.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 기본세율인 6에서 42%에다가 100분의 20%포인트를 가산하더라. 그래서 아까 공부하신 26에서 62까지 7단계 초과인세율. 똑같은 얘기로 리을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의 밑줄 두 개를 계산해 놓고 둘 중에 큰 세액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 가산한 선출세 계산하고 두 번째는 40%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양도소득 선출세 두 가지 비교하는 겁니다. 그 취지는 아까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밑에 3번의 주식은 통과하시고 쭉 내려가서 4번의 기타 자산은 6에서 42%까지 7단계 초과둔세를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의 파생상품 통과. 근데 왜 넘기십니까? 저는 아직 안 넘기고 있는데 참 이렇게 성격만 급해지셨습니까? 어떻게 버틸만 하십니까? 네. 그럼 또 우리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냥 제가 보내드릴 수는 없죠. 네. 고생을 좀 시켜드려야 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갑이 아파트 팔아볼까요? 이 아파트 2억에 취득해서 지금 5억에 팝니다. 이 아파트 3년 6개월을 보유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갑이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나 이번에 아파트 파는데 5억에 판다. 양도세 얼마나 내야 되냐고. 양도세 얼마나 내야 될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답변하시죠? 그렇죠. 이제 조금 아십니다.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주택이 몇 개 있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하길 나 주택 요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당신은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양도세, 비과세. 비과세는 10원 한 푼 세금 안 내는 거다. 답변 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2017년 8월 2일 날 대책을 발표했죠. 8.2 대책. 자, 8.2 대책의 가장 키포인트는 뭔가?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 팔면 양도세 비과세인데 8월 3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지만이 양도세 비과세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2년 이상 거주 요건 어느 쪽에 있는 것만 해당되는가?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 취득했더라. 걔 나중에 팔 때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이 정도는 상식입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라는 걸 아시겠죠? 거기에다가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된다. 어느 것에 대한가?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 취득했더라. 2년 이상 거주 요건. 자, 그런데 이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 사람 얘기합니다. 나 주택 2개 가지고 있다고. 자, 그러면 5억에 팔더라. 그러면 양도세 과세다 비과세다? 아니, 지금 주택이 2개 있대도요. 2개인 상태에서 지금 그럼 이 사람 A라는 주택과 B라는 주택 갖고 있는데 이번에 B라는 주택을 팔더라. 양도세 과세죠? 자, 그러면 세금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불러봅니다. 양도가액에서 참 다 까먹으셨네요. 취득가액 빼주고
기타 필요금이랑 빼주죠. 그러면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문제 주면 양도소득금액 빼기 기본공제. 그러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어떻게 오늘 촬영자랑 저 오늘 처음인데 잘 찍고 있습니까? 나중에 또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다시 또 찍어야 되는데. 근데 저도 나중에 보는데 항상 이게 똑바르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일로 갔습니까? 자, 여튼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그 실무에서는 이 사람이 묻습니다. 나 주택 2개인 상태에서 하나 팔면 세금 대충 얼마 내야 되는가? 이걸 묻고 있더라.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건 저한테 묻는 게 아니고 세무사 사무실 가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손님이 다음에 여러분 사무실 안 갑니다. 대충은 세금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드리겠다는 겁니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만약에 1세대 2주택자가 하나 팔았더라 그러면 양도세는 과세가 되겠죠. 양도가액 얼마? 5억이죠. 5억에 팔았으니까 취득가액은 2억을 빼주는 거죠. 그 저으려고 하지 마시고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 옛날에 이 사람이 취득했을 때 냈던 취득세, 등록세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취득 당시 중개수수료 낸 게 있더라 포함되고, 취득하면서 소유권 이전 비용, 등기 비용, 법무사 비용 발생했다는 겁니다.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대신 이 아파트 보유할 때 냈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포함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팔면서 중개수수료 낸 부분이 있더라. 그 부분은 기타 필요 경비에 양도 비용이 포함됩니다. 확인되십니까? 자, 그러면 양도 차익은 다른 게 없더라 그러면 5억에서 2억을 빼니까 3억이 된다는 얘기죠. 잠깐만 멈추면 최근에 보면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번에 아파트 5억짜리를 파는데 양도세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샀을 때 지출한 중개수수료 영수증 갖고 오면은 취득가액 포함되니까 세금 줄겠죠?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은데 쫓아오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하면 이 사람이 그럽니다. 나 그 당시 현금 영수증 받은 게 없는데, 그러면서 옛날에 샀던 중개사무실을 쫓아갑니다. 가가지고 현금 영수증 끊어달라고. 그러면 그 당시 중개사 사무실에서 현금 영수증 끊어주지 않았더라. 그러면 그 중개사 사무실에 얘기했죠. 나 현금 영수증 안 끊었다. 그러면 바로 그 사람 어디로 가는가? 구청이나 세무서 가서 신고합니다. 그러면 중개사 사무실 영업정지 당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 이 사람이 얘기했든 얘기하지 않았든 무조건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하소연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영업정지 당하는 것보다는 절충하는 게 좋겠죠? 좀 동영상 찍고 있지만, 그럼 이거 판 사람이 현금 영수증 나갈 때 중개수수료 갖고 왔을 때 넣어가지고 세금 계산한 것과 이것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세금 계산하더라. 그러면 현금 영수증 없으니까 중개수수료 인정 못 받아서 양도세가 더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개사 사무실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가산세까지도. 또는 어떤 사람은 위자료까지. 왜? 뭔가를 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안 해주면 나는 당신을 세무서에 대가지고 당신네 영업정지 시키겠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괜찮아도 2년 뒤, 3년 뒤에 좀 이따 보실 겁니다. 세금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를. 예. 그래서 말 안 했어도 현금 영수증 꼭 좀 발행해 주셔라. 설명드린 것이고. 자, 그럼 지금 양도가액 5억에서 취득가 2억 빼니까 양도세 3억 나와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억나십니까? 3년 이상 보유 팔면은 해주는 겁니다. 1년에 3%씩 해줍니다. 3%씩. 자, 그러면 3년 6개월 보유했더라. 그럼 몇 프로죠? 양도차익의 10%죠. 대신 여기에서 뭘 검토해야 됩니까? 이 사람 1세대 2주택자. 뭘 확인해라?
자, 제가 원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공부한 거 이제는 바로 나가서 바로 써먹어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 거 팔았는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 팔았더라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준다. 확인해 봤더니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거 팔았습니다.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는 거다. 1년에 3%씩. 3년 6개월 339지만 10%. 그러면 3억 원에 10%니까 3천만 원 되겠죠? 소득 금액은 2억 7천. 기본공제 올해 1,000 팔았더라 그러면 250만 원. 그럼 과세 표준은 2억 6,750만 원.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세율은 몇 프로짜리다? 이 사람 주택 2개인 상태에서 하나를 팔았습니다. 보유기간은 3년 6개월 보유 팔았더라. 그리고 지금 이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곳이 아닌 거 팔았습니다. 그럼 적용되는 세율은? 예? 아니, 기본적인 거. 6에서 42%까지. 계산기 눌러야 되겠죠? 아까 속산표 연습했습니다. 2억 6,750만 원. 그리고 어느 구간에 있죠? 3억 원 밑에 있으니까 곱하기 0.38 빼기 누진공제액 1,940만 원. 계산기 좀 눌러주실까요? 선출세액은 8,225만 원. 되시겠습니까? 이 사람 아파트 2개 있다가 그 중에 하나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 거 팔았다고요? 조정 대상 지역 아닌 곳에 있는 거 팔았더라. 그러면 지금 크게 보시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줍니다. 세율 10%포인트 가산하지 않고 기본세율 적용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거. 그럼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 팔아봐야 되겠죠? 1세대 2주택자네요. 그 중에 하나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 팝니다. 양도세는 과세인거 아시겠죠? 양도가액은 5억, 취득가액 2억. 다른 거 없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양도차익은 3억,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은 3억. 기본공제 올해 1,000 팔았더라. 250만 원. 그럼 과세 표준은 2억 9,750만 원. 세율은 1세대 2주택자가 그중 하나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 팔았기 때문에 기본세율 6에서 42%에다가 10%포인트 가산한다. 따라서 16에서 52%까지 7단계 초과세율. 그러면 역시 속산표에다가 이번에는 0.48을 곱해야 되겠죠? 이거 10%포인트 가산이니까. 빼기 1,940만 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산출세 얼마 나왔습니까? 1억 2,340만 원. 그러면 양쪽의 차이는 거의 4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더라. 요거 3월 30일까지 팔면은 요 정도. 4월 1일부터 1세대 2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 팔면은 돈으로 메꿔야 됩니다. 4천만 원 이상 내야 된다.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아직 끝난 거 아니죠? 저쪽에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꼭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그럼 이 사람은 주택 2개에다가 조합원 입주권 하나 갖고 있으니까 3주택자가 되네요. 그리고 B란 주택을 팔았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것으로서 3주택 이상자가 되겠죠. 양도가액 5억 원, 취득가액 2억 원, 양도차액 3억.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3주택 이상자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거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준다. 그러면 소득 금액은 3억이 되겠죠?
올해 처음 팔았더라 그러면 기본 공제 250. 그럼 과세 표준은 2억 9,750만 원. 3주택 이상자가 조정 대상 지역 아닌 거 팔았더라 그러면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가산한다. 따라서 26에서 62%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그러면 역시 속산표에서 이제는 여기다가 0.58 빼기 1,940만 원. 누진 공제는 똑같다는 겁니다. 계산 좀 넣어주실까요? 1억 5,315만 원. 이렇게 따지면 거의 더블 정도가 되는데요. 되시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제가 표를 이렇게 드리면서 뭐가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다. 저 그런 거 원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걸 갖고서 느끼셔라. 그 사람들한테 말해주면 됩니다. 예? 예. 일단 이럴 때 빨리 쉬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칠판에 놔둡니다.